우스갯말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살다 살다 이런 건 처음이다. 이런 얘기. 아, 정말 오늘 그 국제 유가를 보면 정말 살다 살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어떻게 가격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까? 무슨 뭐 상품 가격이 표시가 마이너스로 되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게 참 뭐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오늘은 국제 유가 하락이 특정 기업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처럼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한 현상, 이것이 한두 해 있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시장에 많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당장의 정유 업종은 뭐 주가가 지금 뭐 많이 하락한 상황에 있지만 정유 업종에 대해서는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SK이노베이션, S-오일 뭐 이런 업체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정유 업체인 엑슨모빌 역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뭐 이런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면은 더 이상 큰 설명, 뭐 긴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건설업체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국내에서 더 이상 신규 건설 수요가 일어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 한 10년 전 2010년쯤에는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건설 수주가 굉장히 이제 2010년에 정점을 찍고 국내, 그러니까 시장이 성장이 더딘 국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는 의미로 좀 당시에 높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세상에 만만한 일이 없는 것이 수주를 하지 않습니까? 수주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언론 보도상으로 뭐 1억 달러 수주를 했다, 뭐 1200억 원 정도의 이제 공사 규모로 수주를 했다. 그러면 건설회사가 1200억을 그냥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뭐 여러 형태의 지급 방법이 있지만 제일 이제 흔한 게 첫 해 20%, 둘째 30%, 뭐 3년째 나머지 50%를 다 주는 이런 식으로 뭐 좀 이제 나눠서 대금을 지급하는 일이 제일 이제 흔한 방법이긴 한데, 수주를 해놓고 돈을 안 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의외로 해외 쪽에는 그런 나쁜 놈들이 많습니다. 미수금이라고 하죠. 건설회사가 수주를 하고 이제 받을 돈인데 못 받은 돈, 이게 이제 건설회사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자산으로 잡힙니다. 자산이지요. 받을 돈이니까 어차피 자산으로 잡히는 건데 이걸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일이긴 합니다. 실제 GS건설,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이 업체가 지난 2010년 11년인가 12년인가 받기로 한 돈을 못 받겠다고 공시를 해버리는 바람에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해서 주가도 많이 하락한 그런 상황에 있었고, 그 뒤로부터 건설사의 미수금에 대해서 감독원에서 굉장히 깐깐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건설사의 미수금 자체는 그래도 좀 감소세를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건설사 전체의 이익보다 미수금이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 같은 경우가 뭐 모두가 아시겠지만은 석유로 벌어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을 하면은 이게 상황이 180도 바뀌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 해외 건설 그 히스토리를 쭉 보면은 중동 쪽에 하는 사업 중에서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유가인데, 지금처럼 유가가 많이 하락할 경우에 중동 쪽에 사업을 많이 하는 건설사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한 5년간 해외 건설 수주 추이를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가 공교롭게 올 들어서 중동 지역의 수주가 지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 해외 건설 협회에서 이제 매일 업데이트를 하는데, 오늘까지의 해외 건설 수주 금액이 작년 전체보다 절반이 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정도로 올해 들어서, 그리고 지역적으로 특히 중동 지역에 대한 수주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유가가 하락할 경우에 해외 쪽에 수주 많이 한 업체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업체 얘기를 한다면 저는 GS건설 그리고 GS그룹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GS그룹은 그 계열사들이 제일 그 캐시카우를 하는 계열사가 GS칼텍스. 근데 GS칼텍스는 상장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이렇게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GS칼텍스는 지금 유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매년 순이익이 반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 올해는 적자를 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유가가 이렇게 하락하는데 뭐 답이 없겠죠. 그리고 특히 GS건설, 이 GS건설이 굉장히 이 건설 업계에서는 이제 뜨거운 감자 같은 업체가 되는데, 이 업체가 지금 소득계산서만 보면은 뭐 조 단위의 이익이 나고, 작년에도 무슨 뭐 전체 이익이 8천억 정도가 나니까 굉장히 좋은 업체인 것으로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업체가 수주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완전히 클리어하다면 가장 투자 유망한 건설사, 가장 성장할 수 있는 건설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GS건설이 현재 지금 2019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미수금이 9천억이 넘거든요. 근데 이 미수금은 GS건설의 1년 전체 순이익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미수금의 절대액이 줄었지만은 여전히 순이익보다 많은 규모. 그리고 어떤 업체보다 해외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체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은 투자에 대해서 유의해야 된다. 특히 우리나라 그룹사 중에서는 GS그룹이 아주 큰 정유사와 아주 큰 건설사 두 개가 주력 기업인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GS그룹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가가 뭐 정확한 전망을 하기는 어렵지만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 일정한 상황에서 공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이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인 것이 유가 하락의 기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기에 유가가 반등하기는 어렵다. 아니면 구조적인 저평가 상태에 상당 기간 오래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을 해 본다면, 정유업 그리고 건설업에 대해서는 투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